겁니다. 우리 상처가 나거나 다쳐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하죠? 무심코 반대쪽 손으로 그 상처난 부위를 꼭 누르거나 또는 입으로 가져가죠. 그렇죠? 그건 뭐 배워서 하는 거 아니죠.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반응하죠. 아마 본능일 겁니다. 본능. 어쩌면 아니라 치매에 그런 진통 효과, 지혈 효과를 갖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. 그걸 알아서 하는 건 아니죠. 동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. 그게 아마 이게 자연주의적인 합리적인 의술의 시초였을 겁니다. 원시인이 들판에 풀을 뜯으러 나갔습니다. 평소같이 풀을 뜯다가 뭐 다쳤어요. 피가 나요. 평소같이 반대쪽 손으로 꼭 누르는데 마침 방금 뜯은 풀을 움켜잡고 있었어요. 꼭 누르니까 피가 빨리 멈추더라. 아픈 것도 덜 하더라. 아마 현대인이라면 금방 이 풀에 무슨 성분이 지혈 효과, 진통 효과가 있겠거나 생각했겠지만은 원시인들은 금방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. 하지만은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걸 알았을 겁니다. 아마 그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. 나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나쁜 귀신이 있고 이 풀에는 좋은 귀신이 들어있어서 아픈 걸 갖다가 낫게 한다.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약초가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긴 원시 시대가 끝날 무렵쯤 되면은 그래서 고대 문명이 탄생할 때쯤 되면은 몇백 종류의 약초를 가지게 됩니다. 인간들이 그만큼 지혜가 생기는 거고 경험이 누적돼서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문명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. 이게 선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우리가 생각하기는 의술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주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연주의적인 모습도 싹트기 시작하는데 결국 문명을 이루고 나서 인간들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문명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발전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그래서 결국 현대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의술을 갖게 되는 지금 그런 역사의 첫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또는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들을 하시죠. 그러면 선사시대는 그 무리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뭐 맹수들의 습격도 받고 그리고 그 동굴에서 살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했기 때문에 자연사를 못하고 많이 그냥 중간에 죽어나갔을 것 같은데 주로 무슨 질병으로 많이 죽어나갔을까? 그게 좀 궁금해요. 선사시대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? 좀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죠. 기록이 없던 시절이니까. 그 시대의 연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나 유골. 유해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 주로 유골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. 유골을 발굴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. 한 가지는 연대를 알 수 있죠. 이게 1000년 전 것인지 10,000년 전 것인지 또는 30,000년 전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. 그 뼈의 나이를요. 10살짜리 것인지 20살짜리 것인지 물론 팔뼈나 다리뼈 같은 거는 죽기 전에 생긴 걸 수 있죠. 죽기 전에 떨어져 나간 거. 그러니까 그거를 죽었을 때 나이로 판정할 수 없지만은 머리뼈, 두개골인 경우에는 산 사람의 두개골이 있을 리는 없겠죠. 그때 죽었다는 얘기죠. 그러면 그 뼈의 나이를 계산하면은 그 뼈의 주인공이 몇 살 때 죽은 걸 알 수가 있죠.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시대에 5,000년 전에 뼈를 한 100개를 발굴했는데 그 평균 계산해 보니까 20세다, 25세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20세 전후입니다. 그리고 어떤 병일까? 그것은
유골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뼈에 생기는 병 또는 뼈에 흔적을 남기는 병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. 뼈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뼈에 결핵이 생겼다든지 등등 또는 뼈에 흔적을 남기는 병을 알 수 있지만은 뼈와 전혀 무관한 병은 알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제한되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인류들이 앓고 있는 많은 병들을 그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다. 물론 연령에 따라 병의 발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야 되겠죠. 네, 오늘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